안녕하세요. 사주외부입니다. 오늘은 을사년 일주별 운세 네 번째로 갑을병 일간에 이어 태어난 날의 천간이 정인 정화일간의 올해 운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어난 날 일주는 만세력에 생년월일을 입력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정은 앞서 방송한 병과 같이 화의 기운으로 정화로 통상 불리는데요. 명리는 농사를 기반으로 발전한 학문입니다. 병정화 모두 화려하게 핀 꽃을 의미하고요. 그중 정화는 열매를 맺기 전 아주 만개한 꽃을 의미합니다. 을사년은 초여름의 식물들이 쑥쑥 자라난 환경이다. 그런데 나 정화는 너무 성급하게 빨리 펴서 곧 열매까지 맺어버리려 하는 상태를 의미하네요. 정화는 특히 경금이라는 가을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 존재 목적인데, 하지만 이제 막 여름 시작했고 가을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화는 재작년까지 3년이 아주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춥고 눅눅한 환경에서 꽃을 필 날을 기다려왔고, 이제 초여름의 환경이 반가울 수는 있지만 가을의 결실을 생각한다면 아직 시기는 좀 이른 편이죠. 성급하면 스스로의 입지와 재물의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주변의 걱정과 시기 질투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기세는 매우 강하지만 너무 빨리 활짝 펴서 열매를 맺기 전에도 그냥 꽃잎이 먼저 떨어질 수도 있는 운세입니다. 네, 다음은 차례입니다. 우리에게는 5가지 에너지가 있는데요. 먼저 나 친구, 동료, 형제를 의미하는 비견운, 그 다음에 감성과 활동성, 표현력, 여자에게는 자식, 남자에게는 처가를 의미하는 식상운, 재물과 결과를 의미하고, 남자에게는 여자친구나 배우자도 됩니다. 그를 의미하는 재성운, 그 다음에 남녀 공통, 직장, 남자에게는 자식, 여자에게는 남편, 그리고 어려움과 명예를 의미하는 관성운, 지원 인정, 어머니도 되고요. 시험, 계약, 공부를 의미하는 인성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차례대로. 그리고 이제 일주별 출생한 월별 내용은 따로 제작해 두었습니다. 정축, 정묘, 정사, 정리, 정유, 정회일주 6일주와 계절별, 월별을 나누어서 또 그 각 일주별, 월별 운세까지 상세하게 따로 제작했습니다. 네, 맨 먼저 뱀띠해인 올해 나 친구, 동료, 형제를 의미하는 비견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친구, 동료, 형제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농경 사이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현재에는 나에게 더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나 자신이라는 말은 생존 본능 그리고 자아를 뜻합니다. 12년 중 올해와 내년이 최고가 될 겁니다. 정화에게 비견은 제왕의 자리가 되는데요. 40, 50대를 A 시기를 의미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간에 가장 정점이고 권력을 휘두르는 시기고 다소 독단적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지나친 나에 의해 왕관의 무게가 있어서 극단적인 외로움을 느끼고 주변의 시기로 항상 위험에 놓일 수 있겠죠. 이는 친구와 형제, 동료들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말이므로 서로가 지금껏 보이지 않았던 다른 모습을 보이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합니다. 네, 다음은 감성, 활동성, 표현력, 자식, 여자에게 해당하죠. 처가, 남자에게 해당하는 식상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행 중 토의 기운에 해당하며 나 자신의 기운과 더불어 나의 감성, 감각, 언행, 활동력 또한 가장 정점으로 치솟는 시기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을 마음껏 표현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시기입니다. 12년 중 가장 강한 시기고요. 직장인보다는 자영업이나 예술 창작을 하기에 좋은 때가 됩니다. 같은 불의 기운인 사화의 뿔을 얻어 타인과 교감이 잘 돼서 직장인들도 협업을 통한 성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직장이나 조직에서 특히 나보다 높은 사람과의 불화는 조심해야 됩니다. 감성이 강하게 되거든요. 자기의 기운도 강해지고. 다음은 여성에게는 기존 남자친구나 배우자와는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식의 기운은 상승하게 있어서 자식에 대한 애정이 더 남편에 대한 애정보다 강해집니다. 남자에게는 처가의 영향력이 강해지죠. 네, 다음은 재물과 결과, 즉 목표 지향성을 나타내는 재성운입니다. 오행 중 금의 기운에 해당하며 재물과 결과, 목적 추구 성향을 의미하는 재성은 바닥은 아니지만 약한 편입니다. 올해는 악착같이 재물이나 당장의 결과를 추구하기보다는 앞서 말한 비견, 즉 자기 자신의 본능적 에너지와 표출하는 감성, 활동력이 강한 시기이니 당장의 결과보다는 가을의 결실을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이고요. 다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올해는 안정된 재물, 계획된 결과를 의미하는 정제, 경금의 생지입니다.
열매는 꽃에서 생겨 꽃이 떨어지면서 완전히 익게 됩니다. 올해는 열매인 경금이 꽃 속에서 형체를 만드는 시기입니다. 열매는 오행 중 금에 해당하며 올해는 금삼합 운동이 시작되는 해이고 4년 뒤 닭띠해에 그 정점을 찍게 됩니다. 이는 4년 뒤 내게 큰 결과나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무언가가 올해 시작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미래의 결실을 위한 시작을 꼭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올해의 시작이 4년 뒤 결과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사에서는 이 열매가 바로 재물이고 특히 남성에게는 여자도 됩니다. 다음은 현실적이지 못해 재물의 손해를 보기 쉽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뱀띠에는 재물 손실을 의미하는 겁재운도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나친 사업이나 업무의 확장, 스스로 과도한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성향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병화의 재성운과 비슷하지만 긴 안목에서 보는 정재운의 시작이라는 점이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네, 다음은 남녀 공통 직장, 명예, 어려움, 남자는 자식, 여자는 남편 혹은 애인을 나타내는 관성의 에너지입니다. 오행 중 수의 기운에 해당하며 절퇴지에 놓여서 아주 낮은 위치인데요. 고난 명예를 의미하는 편관은 태지에 놓여 있고 안정된 환경 정관은 절지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직장운의 큰 전환점이 된다는 말인데 오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거나 일이 없는 사람은 일을 다시 하게 될 수 있는 운이라는 뜻입니다. 여성의 경우 이성운이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별의 운, 솔로가 길었던 사람은 새 인연을 기대할 수 있지만 결코 좋거나 강한 운은 아닙니다. 남자다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찌질한 인연을 만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머니, 지원, 인정, 시험, 계약 공부를 의미하는 인성운의 에너지의 위치입니다. 오행 중 목의 기운에 해당하고요. 지난 2, 3년이 아주 강했는데 아직 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좀 하락 추세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제는 받아먹으며 공부하고 힘을 비축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고 졸업을 해서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을목편인이 들어옵니다. 어느 정도의 지원도 기대가 되고요. 아직 그래도 목욕지에 있어서 여러 가지에 대한 확구애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기술, 그 다음에 특수학문, 예술 창작을 배우는 데 유리합니다. 정인 간목은 병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곳이 마음에 안 들고 선생님의 만족을 못해서 여러 곳으로 배우는 곳을 바꾸게 될 수 있는 운입니다. 이게 계약에도 비슷하게 적용되는데요. 부동산 포함되겠죠. 여기저기 다양한 곳에 관심 있고 그렇지만 너무 방하다가는 실속 없는 결과가 될 수가 있죠. 자, 이상이 정화일간 공통 5가지 기운의 강도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편에는 출생 월별, 일주별 상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월별 운세도 포함되오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